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뭐 별다른 일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간단하게 저녁에 운동을 좀 하고 좀 오랜 시간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요새 어떤 날은 또 상승의 시그널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또 뭐 시장이 뭐 폭삭 망해버릴 것 같은 또 하락의 시그널이 나오는 등 이 금융 투자의 매수와 매도에 따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월달 부터죠. 1월 달부터 뭐 개인의 순매수 누적 뭐 정확히 따지고 보면 1월만 하면 뭐 벌써 15조인데 이걸 조금 더 연장해서 12월 말부터 시작하면 벌써 18조 원이라는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뭐 그 기간 뭐 최대 고객 예탁금은 74조에서 이제 어제 수치로만 보면 한 68조인데 오늘 4조를 샀으니까 뭐 시장에 자금이 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또 며칠 지나면 64조, 65조대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 고객 예탁금 외에도 증시 대기 자금이 시장에서는 130조 원에 이른다라는 말도 많고 또 거대 자금의 머니 무브가 이미 진행됐다라는 일련의 말들도 많이 있어서 뭐 수급적으로 뭐 개인이 바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성의 파고 속에서 시장이 분명 뭐 급등 흐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가격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이 되던지 할 건데 그러한 자금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들어요. 결국은 지금의 주가가 나중에는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고가권에서 대형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라는 심정으로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유럽 전반적으로 다 하락 마감을 좀 했었고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가 연장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또 추가 하락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미국 나스닥의 경우는 뭐 아직 기술주들의 이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관계로 여전히 애플과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자기 전에 나스닥을 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강력하죠. 네,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선물 차트인데 뭐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잘 갔죠.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고가 대비해서 순간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1%가 훨씬 넘는 거를 한 번에 내려 꽂는다라는 거는 쉽게 잘 안 나오거든요. 뭔가에 대한 이 시스템적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거고 미국 증시도 갑작스럽게 급락은 파생 시장에서 뭔가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일부 미국의 이제 외신을 보면은 뭐 쇼키즈가 발생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공매도가 자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미국도 국내랑 마찬가지로 엄청난 개인 자금이 증시에 들어가면서 지금 변동성을 막 키워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제 나스닥의 이러한 변동성이 아마 국내 증시의 오전 상황까지 좀 이어졌던 걸로 해석이 되고, 특히 장 초반에 이제 나스닥이 약간 반등하다가 오들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무너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예상대로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파의 주역은 셀트리온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 또한 셀트리온을 들고 있었고, 네, 뭐 올라가면서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코스닥이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며 IT를 동반한 이 시총 상위 밸류를 책임지고 있는 섹터가 가야 또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1000포인트를 돌파시키면서 또 코스닥에서도 매물이 또 많이 출회되며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1%에 또 한 번 역사적으로 두 번째 규모인 4조 2천억의 거대 매물이 또 출회되면서 하루 종일 코스피 대형주가 밀리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올해만 해서 1월 달만 해서라도 벌써 4조 6천억짜리 한 번, 4조 2천억짜리 한 번에 이 대량 매도가 최고가에서 두 번 나왔죠. 자, 이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겠지만은 그 구간에서 4조 2천억, 그 다음에 2조 7천억, 그리고 오늘 또 4조 2천억. 그러면 최고가에서 10조를 물량을 받아버렸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절대적으로 그 기준에 하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대형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대형주는 추세입니다. 대형주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거고, 그 추세 안에서 상승 추세에 있다면은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상승 추세에 있다면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대형주인데, 이게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는 굉장히 또 기간 조정이라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네, 좋은 자리에서 좋은 타점에서만 매수를 해야,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갭 하단 구간이라든지 뭐 이평선의 첫 자리라든지 혹은 뭐 시세의 시발점이 됐던 뭐 이슈의 첫 자리 등이 있잖아요. 뭐 이 주식의 출발의 첫 자리에서, 네, 눌림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매수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매도의 근거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면 나는 어찌됐든 물량을 줄일 것이야, 혹은 손절할 것이다 라는 이 매도의 기준, 즉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잡는 게 좀 필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4조 2천억 이렇게 순매수 들어오는 게 뭐 전부 다 개인의 자금이겠냐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지만,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개인 자금 속에서는 또 흔히 우리가 랩 어카운트라든지, 그러니까 사설 투자 자문들이 많아요, 여의도에. 그리고 강남에 이런 부티크라든지 차명 계좌로 운영이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자금을 맡겨서 또 기관이 움직이는 자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라 약간 당황스럽기까지 한 자금이 올해는 두 번이나 고점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네, 이 자리에서는 10조의 매물 폭탄이 여전히 대기 중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대형주가 전부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장 후반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실 어제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갭 들고 뭐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오후에 다시 뉴스 나오면서 또 강하게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네요. 이게 이제 저도 오늘 갭 주고 밀리길래 이제 시장도 안 좋아서 그냥 안 봤는데, 보니까 이 IS 동서라는 회장의 이 회장도, 이 반도 회장이 그 반도, 그러니까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돈을 댄 반도그룹 회장의 또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더 베팅을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LG노텍은 실적 모멘텀으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장중에 한두 차례 매매는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제 주도주 눌림 매매로 좀 봤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SFA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좀 더 봤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전혀 이쪽은 매매를 좀 하지 못한 게 오늘 시장에서 다소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고, 녹십자가 최근 수급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CMO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네, 일단은 예전에 나온 이 5억 도즈에 대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누적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장도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 이슈가 좀 있었죠.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좀 오늘 오전에 저희도 문자를 좀 발송을 했는데, 요새 이제 제가 고민에 빠진 게 시장이 좀 공격적으로 그냥 다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제 뭐 분봉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네, 이런 중요한 라인에서 거래량이 감소하죠.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슈팅이 나오고 무너졌는데, 이 슈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전략 매도가 됐고요.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가 됐고, 뭐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이 구간에서 그냥 무조건 다 팔으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뭐냐면,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 갭에 대한 언급, 첫째,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시세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20만원을 목표로 잡되 20만원 이하권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위에는 욕심입니다. 혹은 엄청난 이슈가 동반돼야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설사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팔고 봐야 되는 거죠. 팔고 봐야 돼요.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팔고 봐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십자 홀딩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뭐 수급도 좋고 다 좋다, 그렇지만은 이런 하락 추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트가 있죠. 일단은 팔고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팔고,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팔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 거래량도 그만큼 안 실렸고 이 상승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더 들고 가도 되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원래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윗골이고, 뭐 이런 구간에서 잡은 사람들, 즉 이평선의 첫 자리에서 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이런 이평선의 첫 자리 잡은 사람들은 평단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또 들고 가볼 수 있는 거고, 각 구간마다의 매수 구간마다 또 대응 전략이 무조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 삼성의 테슬라 협업 이슈와 이슈 때 일단은 SFA가 한번 언급이 됐었죠. 시장에서. 그때는 뭐 별다른 이슈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어제 사실 장 막판에 들어온 수급만 1,500억이 넘게 들어오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네, 매매를 못한 게 좀 되게 아쉬운 종목이 된 것 같고, IA, 그 다음에 이 100배 이슈를 보였던 프로텍, 그 다음에 중고장비 유통 서플러스 글로벌,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아직 좀 부각이 안 된 모다이노 칩 등이 전부 이 오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대형주가 죽쓰고 있을 때 중소형주로 굉장히 좀 오늘 수급이 많이 갔고요. 그 외에 이제 IT 반도체 일부 중소형주에서 강세 외에는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재미없었다라고 보여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소
로드맵 2.0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면 이쪽 섹터는 네, 좋은 구간에서 네, 매수를 대기를 해야 되겠죠. 네, 많은 대기업들이 시장에 참여를 할 것이고 점점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뭐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눈이 분명히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효성 첨단 소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버텨버려요. 제발 눌리기를 바라는데 꼭 지난번에도 놓쳤던 게 디바이스 ENG도 좋은 구간에서 언급하다가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강한 종목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갭 들고 거의 5일선이나 10일선을 깨지 않고 갑니다. 이때도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어요. 크게 올랐다가 이때 이제 거의 15% 가고 그 다음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효성 첨단 소재도 잡고 싶어요. 네, 솔직히 잡고 싶은데 이게 한 번 정도 눌려서 5일선 근처에 가면 일단은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섬유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도주가 됐기 때문에 주도주가 눌렸을 때 1순위가 아마 효성 첨단 소재가 돼야 될 것 같고, 수소의 충전소 1위는 효성 중공업입니다. 거기에 수전에는 얘가 대장입니다. 눌려오면 다른 거 사는 것보다도 이쪽이 앞으로의 트렌드를 리드할 섹터이기 때문에 효성 중공업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동화기업이 올라간 거는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스틱. 가장 수소차 부품에서 가장 비싼 게 스틱. 그 다음에 이 수소 탱크. 근데 스틱은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이제 주로는 현대 모비스가 만들고, 얘는 이 바스켓인가 부스켓인가 아무튼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틱에 들어간다라는 이슈로 동아화성, 네, 동아화성이 부강을 받으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네, 동아화성도 눌리면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생산이죠. JNK 히터, JK 히터도 네, 이번 기회에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면,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사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을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네, 태양광도 나중에 좀 조정을 보이면 OCI 정도가 내려오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 지금 또 얘네들이 그 친환경 섹터는 지금은 또 쉬어가야 될 구간이죠. 네, 한참 쉬었다가 다시 가면 그때 정도나 다시 보면 되고. 자, 이거는 빼고요. 어제 거네 전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제부터 계속 언급드렸던 삼지전자, 네, 삼지전자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 삼지전자는 어제 시간 외에 어제 좀 매수를 해서 물량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팔고 아주 소량 들고 있다가 시간 외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 외에서 좀 잡았어요. 어제 시간 외에 마지막 타이밍에 일부 물량을 잡아놓고, 오늘 사실은 15,500원부터 뭐 250원까지 매수를 좀 걸어놓고 시장이 밀리기를 좀 기다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밀리지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던 물량만 전부 매도를 일단은 하고, 가지고 있던 물량만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말았는데요. 삼지전자도 네, 일단은 시장에서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터졌다 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종목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가총액이 2,700억 분이 안 되는 저평가 종목 안에서 거래가 터졌고, 사상 최고가에 지금 근접해서 당연히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또 시장의 이유로 빠진다면 아주 좋은 자리가 되는 거죠. 공격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선 내주 싱가포르행 첫 UAM 네온테크죠. 네. 오늘 시장 빠질 때 조금 물량을 모았다가 이 구간에서 좀 날렸습니다. 자꾸 여기다가 벽을 치고 있는데 오늘 뭐 여기 좀 사고 여기서 좀 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 좀 물량을 다 팔고 다시 보는데 매일 걸어놨습니다. 어제도 네 38,500원 라인 여기다 걸어놓고 오늘도 이 정도 구간에다가 매수는 깔아놓고 보는데 안 밀려요. 얘가 단일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도 상승 추세 안에서 떨어지면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제가 수행비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달 초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출장을 가게 되면 그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네, 그동안 역사적인 거래 대금으로 물량을 모았고 상방으로 계속 물량을 지금 매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게 또 잘못돼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네,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비덴트 한 종목만 계속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M&A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 때 접근을 해서 이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M&A는 그게 답이다. 네,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 그게 답입니다. M&A 관련주는 다른 게 없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시총상위 종목군들을 오늘은 조금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겠죠. 삼성전자부터 해서 현재 뭐 BBIG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3%, 한익 4%, 그다음에 위아, 뭐 만도, 기아차 3.8, 글로비스 4.4, 네이버, 카카오 2%대, 뭐 NC소프트가 오늘 4.2%, 화학이 3%, 그다음에 SK 뭐 등등등등등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보면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기가 네, 쉬운 거는 절대 아니겠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오늘 7천억, 1조 4천억이 거의 1조 5천억이죠. 전체 시장에서 1조 5천억이라는 자금을 그냥 개인이 받아버린 거죠. 삼성전자를. 대단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9만원대 삼성전자 보면 이 최고가 9만원에서 1조 7천억을 사지 않나? 오늘 또 올라가는데 1조 5천억을 샀다. 즉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있는 여기에 물려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1조 7천억,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 4일간이죠. 4일간 물려있는 게 1조 1천억에 뭐 대충 2천억, 이것도 2조, 대충 3조 7천억. 여기까지가 벌써 3조 7천억이 지금 물려 있어요. 여기까지가 딱 4거래일 동안 3조 7천억을 개인이 순매수를 했죠. 또 여기에서 또 급락할 때는 또 안 사다가 또 올라가는 8,700원 여기죠. 올라가는 8,700원부터 해서 또 열심히 사다가 오늘까지 또 사니까 이 삼성전자에만 누적 순매수가 벌써 전체 이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 4조가 넘어요. 4조가 뭐야? 5조 가까이 됩니다. 즉 이번 1월 달에 들어온 이 개인의 매수세의 그 중심은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에 지금 몰려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하이닉스의 뭐 일부, 또 그 다음에 뭐 현대 그룹주, LG 전자 뭐 등등
이쪽으로 또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소화가 되지 않는 이상 쉽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 소화 부분이 분명히 소화를 해야 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네, 철저하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봐보세요. 이런 자리 안 올 것 같지만 올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그리고 네이버 참 좋죠. 네이버 최근에 수급이 이 제일 좋았던 회사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뭐 둘 중에 하나죠. 이 갭에서 나는 보든지 예,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밀린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피 우량주를 볼 만한 종목이 현재로서는 딱히 눈에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량주들이 이 구간이 와야 좀 매매를 할 텐데 오늘 시장 특징주를 몇 개 좀 뽑아보자면 오늘 시장에서 좀 좋았던 특징주들을 몇 개만 찍어보자면 수급이 좀 좋았던 덕산 네오록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는 외인 한 120억 정도 들어오면서 신고가 흐름을 좀 만들었죠. 일단 얘도 최근 몇 년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좀 터뜨렸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SFA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이 박스권 하단에서 거의 육박하는 거래 대금을 나오고 오늘 뚫었던 점, 이 점이 사실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2천억, 2,500억짜리 매집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 정도의 매집이 들어가 버린 건데 덕산 네오록스는 약간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시키다가 눌렸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이런 자리까지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겠죠. 35,000원까지 툭 밀렸다가 올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주가 눌리는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갭을 크게 띄우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과거는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 수혜주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 종목에서 그 실적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 윗구간에서 일단은 맞고 좀 떨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돌파를 해줄지는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적으로만 본다면 네, 돌파를 하고도 남아야 될 부분이죠. 이제 실적으로만 보면 돌파를 이미 했어야 돼요. 이 2015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그대로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가 이제 키움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움의 이 영업이익과의 연동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이번 12월 달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12월 달에. 그러면은 얘가 영업이익이 1조를 찍어버리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겠죠. 벌써 두 개 분기만 해서 6조 8천억, 그러니까 6,800억에 200억이면 벌써 7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7천억인데 여기서 3분기에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나와 버린다면, 네, 조가 터져 버린다면 영업이익이 만약에 그런 거를 아는 기관 외인이 오늘 들어왔다면 만약에 이게 100% 늘어버린다면 리포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연간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지금 눈은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이 벌써 4조가 넘었어요. 매출이 4조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5조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5조에 영업이익 거의 1조 가까운데 시가총액 1조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내일은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체 적정가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비록 9% 올랐지만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흐름인지 네, 지켜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클래시스 미용 장비를 납품했던 회사죠. 네, 이 피부 장비인데 클래시스도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클래시스도 벌써 시가총액이 1조, 얘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까 다우기술도 1조 8천억, 1조 1,800억, 클래시스도 1조 1,300억대. 얘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직전 고점에 위치하는 구간이라 네, 다소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돌파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돌파냐 아니면 눌림이냐인데 일단은 눌림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죠. 시장 한 번만.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눈에 하나 띕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쁜 놈들 같아요. 금융투자 얘네들 시장을 완전히 갖고 놀아버리는데 간단하게 코스피를 놓고 보잖아요. 최근 코스피가 하락한 날에 이 금융투자의 이 수급이 절대적입니다. 하락한 날, 뭐 크게 이때부터죠. 1월 11일 이때도 괜히 4조 4천억, 금투가 3조 7천억, 그 다음에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1조 7천억, 금투죠. 1조 7천억, 그 다음에 어디야? 이때 또 시장 박살내는 날 여전히 금투예요. 금투. 이날도 금투. 14일도 버티긴 했으나 굉장히 위협적인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전히 1조 4천억 하면서 이틀 동안 또 2조 8천억 팔아먹으면서 시장 지금 박살을 내는데, 결국은 약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금융투자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날은 특히 요즘 같으면은 주의를 해야 된다. 완전히 얘네들이 시장을 올릴 때도 어제 시장의 상승에 이유가 있었던가요? 이유가? 저는 어제 상승에 이유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니까, 그리고 그냥 수급이 들어오니까 좀 올랐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올라가야 되지? 왜 상승해야 되지? 그냥 상승하니까 상승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금융투자 얘네들 뭐 연기금은 그냥 연신 팔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금을 얘네들 리밸런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연기금은 원래 파는 애들이다 라고 빼놓고도 이 금융투자가 장중에 이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요즘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얘네들이 치고 빠지고를 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네, 이거를 필히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요. 지수적으로는 뭐 대칭 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칭 수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죠. 전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안 찍어봐서.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대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대칭 수열입니다. 뭐 대충 올렸어요. 대충. 그러니까 여기 저가에서 대충 잡아서 이 상승의 크기만큼 지금 이 상승의 크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지사의 상황입니다. 이 조정이 이때도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갔죠. 그럼 이 박스가 이미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좀 더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네, 박스권 흐름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뭐 원래 기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지키던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면서 혹시 모를
네, 혹시 모를 추가적인 하락 박스권에도 대비하면서 버텨야 돼요. 네, 이런 구간을 잘 버티고 손실을 최소한 대로 해서 결국은 지금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1파, 2파가 진행이 된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칭 상승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네,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그에 비해서는 아직 뭐 파동이 제대로 나온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코스닥도 바닥에서 무지하게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네, 1000포인트 가면 150%가 올라가 있는 거죠. 410포인트에서부터 150%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인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자,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역사적 고점이니까 구간, 사실은 이때 물량이 지금 뭐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구간을 넘고 눌렸다가 재돌파, 또 눌렸다가 여기서 횡보하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코스닥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좋은 종목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시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뭐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라는 생각은 가질 수는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볼까 생각을 해요. 다이버전스는 나와서 조심은 하는데 지금의 다이버전스를 내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다이버전스 형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이 완성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하락이 더 진행이 된다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서 코스닥도 단기적인 뭐 해쇼의 느낌에서 이런 구간까지 좀 밀었다가 강하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살짝 조정받고 그냥 올라갈지 정도의 참고 지표로 바라보는 거고, 네,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